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 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은평구에 거주 중인 공무원입니다. 우연히 지인의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상사의 업무 중 부당 행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고 싶은데 혹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밉보일까 걱정이 됩니다. 비밀이 확실히 보장이 될지 알려주시고요. 또 공익 제보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실시로 지난해 공익신고 제보는 2011년에 비해 8배 증가했는데요. 서울시는 공익제보 안심 시스템을 운영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명광복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지원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주신 시민처럼 공익제보를 하고 싶어도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까 봐 염려해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공익제보, 비밀이 확실히 보장될까요? 공익제보제에 대한 비밀 보장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만약에 신고 내용을 누군가 공개하거나 아니면 신고자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익제보자를 알렸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이나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비밀 보장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법적 보장이 돼 있어도 내부 고발자들은 결국은 신원이 드러나서 회사 생활을 그만두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 일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예. 이런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관계 기관의 실수 등으로 사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들이 취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피신고자로부터 그러면 이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말라라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정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가 만약에 공익제보로서 해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평균 임금, 그분이 거기에 근무했을 때 받았을 때의 평균 임금에 3년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금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분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익제보자가 인사와 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생활비나 아니면은 또 재취업 지원책을 서울시가 이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런 공익제보를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에 대한 다른 보호나 또 지원 사항도 좀 더 알려주시죠. 예. 일단 서울시에서는 공익제보 안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편하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익제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명 원순시 핫라인이라고 하는 하는 창구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까 원순시 핫라인을 통해서 공익제보를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보를 하고 싶은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눈에서 보면 왠지 문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여러 서울에 있는 여러 반부패 NGO들과 함께 공익제보 상담 창구를 이렇게 공동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가 뭐 참여연대, 그리고 한국투명성기구, 그리고 호루라기 재단 등인데요. 이런 시민단체를 방문해서도 서울시에 관한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보했다가 만약에 어떤 해코지라도 당하게 되면 큰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보 초기 단계부터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제를 서울시가 운영을 하면서 이 변호사들이 그 공익제보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결합을 해서 신고자와 상담하고 지원,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비밀이 잘 보장되고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좀 확실히 이루어져야 이런 선의의 공익제보도 좀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 공익제보 좀 절차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유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더 주시죠. 그 서울시에는 공익제보 지원 조례가 그 성립이 돼 있는데요. 그 시민들은 만약에 그 시와 관계된 그 사항들에 있어서 그 뭐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누구나 서울시를 통해서 공익 제보를 할 수 있고요. 그 공익 제보의 대상은 뭐 환경 파괴 행위라든지 아니면 식품 관련 뭐 불법 행위라든지 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안전시설물 뭐 부실 관리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뭐 6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꼭 알려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보호 지원책들은 그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의 재정의 회복이나 수입 증대가 인정이 된다면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시민들 오늘 인터뷰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찬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광복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